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지세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지세법은 전산회계 1급부터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등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부가지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팔 때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일 세율을 쓰죠. 단일 세율. 예, 단일 세율 10%라는 한 가지 세금의 비율, 세율만 쓰는 것을 우리가 부가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부가세법은 자동차 환경 부담금, 자동차세, 각종 면허세 등의 지방세와는 다르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매기는 국가의 세금, 국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고가품, 자동차나 이런 고가품을 구매할 때는 우리가 자동차 대리점 가시면은 개별 소비세 인하 이런 현수막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고가품을 살 때 내야 되는 개별 소비세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세금이 매겨지는 다단계 거래세가 되고요. 4번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월급을 받으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죠. 자, 일단 소득세와 관련된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는 직접세와는 달리 이 부가세법은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물세이자 간접세가 됩니다. 소득세는 직접세이자 사람에 대해서 직접 부과하는 직접세이자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인세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인세가 되겠죠.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부가세 예수금을 받아놓죠. 10만원짜리 상품이면은 거기에 대한 세금인 10% 만원에 대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부가세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매출세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물건을 구입을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썼죠. 그 다음 매입세액을 빼게 되면 이게 납부해야 될 세금이나 환급세액 등이 돼요. 이렇게 이전 단계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물건을 가져오는 거죠. 물건을 살 때나 팔 때 미리 세금을 주고 가져오는 것이 되고요.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은 누가 내나요? 매입자가 아니라 매출자, 물건을 판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신고 납세되죠. 맞죠? 의무적으로 얼마 내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판 그 사람에 의해서 매출자에 의해서 이제 신고해서 납부하게 되는 스스로 신고 자진 납세죠. 자진 납세. 자, 8번 해보겠습니다. 소비주국 과세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파는 나라와 물건을 사들이는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면 한 가지 물건에 대해서 이중과세, 두 번 세금을 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꼽을 정도의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바로 이 영세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나라에서는 세금을 0% 내죠. 이것을 완전 면세라 하죠. 자, 이와는 달리 이제 역진성 완화. 세금이란 것은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맞죠? 근데 수돗물, 연탄, 시내버스 등등등은 아무래도 돈이 많은 부유층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서민들이 많이 쓰는 물건들에는 세금을 면해주겠다. 면세죠. 그래서 역으로 부과되는 역으로 부과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를 우리는 면세제도 합니다. 자, 하지만 기존의 완전 면세와는 달리 영세와 같은 완전 면세와는 달리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고 있죠. 특정 물건을 골라서 이렇게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얘는 불완전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면세가 오히려 불완전 면세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2024년에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간이가세자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죠. 맞죠? 기존에는 부가세와 공급가액 이 합쳐진 공급 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간이가세자도 선택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올해부터는 1억 4천 미만인 개인 사업자까지 간이가세자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자, 간이가세자다 하면은 일단은 세금 신고를 할 의무가 없어요.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 간이가세자에게 물건을 사가는 사람은 세금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세금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에 간이가세자에게 물건을 사간 사람은 매입세 공제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제한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더 커졌기 때문에 간이가세자가 더 많아지면은 세금 신고 의무 부담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들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가세자 포기. 기존에는 3년 동안 내가 간이가세자를 포기하면은 3년간의 일반 가세자로 사업을 이어가야 돼요. 3년 이내에 나 다시 간이가세자로 돌아가고 싶어요 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이제 경기가 어렵고 이제 대한민국은 자영업자가 많은지라 그런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야 되고 혹여나 이제 내가 뭐 1억 4천 이상이어서 간이가세자에서 일반 가세자로 왔는데 다시 매출이 줄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간이가세자도 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3년 이내라도 포기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몇 가지가 있겠죠. 세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세금 신고들 세금 누락하지 말고 제대로 신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뭐예요? 좀가 사업자들한테 사업하신 분들한테 득이란 표현은 좀 그런데 맞죠? 혜택을 좀 드리는 측면이 있고요. 예, 3번이 이제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업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마이너스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존에는 법으로 인격화된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었죠. 현재도 똑같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 됐나요? 1억이었네, 맞죠? 1억인데 이제 8천만원 이상이면 돼요. 맞죠? 8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다면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죠. 어떤 게 있나요? 뭐 욕탕업, 미용업, 뭐 택시, 맞죠? 이런 분들은 머리 자르다가 뭐 세신, 맞죠? 몸에 때를 미다가 예, 택시 운전하다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들, 기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특징 살펴보았고요. 부가세법의 과세 대상에는 물건을 공급하거나 물건을 사들이거나 물건을 일을 제공할 때 맞죠?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팔거나 사거나 일을 서비스 제공할 때 세금을 부가세를 매깁니다. 용역의 수입 서비스를 사는 사람들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부가세법상 사업자의 요건으로는 재화 또는 물건 또는 일감을 제공하거나 사업성이거나 사업성 독립성
있고요. 영리 목적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학교 기업도 뭐예요? 학교는 비영리가 우선이에요. 물론 영리 법인도 만들 수 있지만 학교는 일반적으로 비영리죠. 하지만 학교에서도 물건을 사거나 팔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비영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사업자 번호가 있습니다. 사업자도 볼 수 있죠. 사업자 번호가 있고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법상 영리 유무와 상관없이 학교 기업도 비영리도 사업자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도 보지 않아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VAT라죠, 맞죠? 세법상 사업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죠, 맞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는 영수증만 발급 가능하고요.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공급대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8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까지 1억 4백만원이죠. 1억 4백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간이가세자 고쳐야 되죠. 맞죠? 4,800만원이 아니라 1억 4백만원 맞죠? 1억 4백만원이요. 그 다음에 납부 의무 면제는 예, 4천만원이죠. 4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 과세기한은 1기 예정신고 1월부터 3월이고요. 4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고요.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2기 예정 마찬가지로 3개월 단위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고요. 2월, 이거 그 다음 달도 2월이다 해요. 2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이 되고요. 내년도인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사업자 등록의 신청. 사업장마다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20일 이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은 모두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더 개헌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물건을 공급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공급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케이스인 거죠. 일반적인 세법에서는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걸 이용해서 엄연히 탈루를 하거나 세금을 맞죠? 내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런 거 탈루를 하죠. 탈루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주, 무엇인 걸로 간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금 내는 것을 이제 간주한다는 거죠. 자, 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나는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고 있어요. 겸령이다, 겸령. 하는 경우에 과세도 사오는 거예요. 과세 사오면 어떻게 돼요? 부가세, 대급금. 을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거죠. 이제 팔 때는 면세예요. 그럼 난 예수금 안내 할 수 있죠, 맞죠? 안 냅니다. 할 수 있죠, 맞죠? 그럼 세금이 혜택이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영업용이나 맞죠? 소형 승용차가 아니거나 맞죠? 예. 그 다음에 타사업장 반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공급하거나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 이런 거 있죠, 맞죠? 세금 내야 될 때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 폐업합니다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이 10%씩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을 탈루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우를 정해서 당신들은 세금을 내세요 이렇게 한 거죠. 참고로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에 대한 세금은 폐업 시에 모두 납부를 하고 폐업해야 됩니다. 뭐 폐업 후에 물건이 팔릴 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데 틀렸죠. 폐업 시에 모두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등등등이 있고요.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 시기가 있네, 맞죠? 현금, 외상, 할부 판매는 재화가 물건이 넘어가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보는 거죠. 장기 할부 판매나 완성도 지급 기준은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도 한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도 한 때가 되고요. 자가 공급은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된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됩니다. 사업상 증여는 재화를 남에게 제공하는 증여 시에 폐업 시 잔존재하는 아까 얘기했죠. 폐업 시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무인 판매기 자판기죠. 자판기는 자판기에서 현금을 꺼낼 때, 자판기에 물건을 넣을 때가 아니라 자판기에서 현금을 수치 받아서 꺼낼 때 재화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간주임대료 등이 있고요. 면세 품목들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토지, 맞죠? 그 다음에 보건업도 있고요. 산후조리원도 2015년부터는 산후조리원도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무도학원, 맞죠? 뭐 검도, 태권도나 자동차 운전학원 등은 다 과세가 됩니다. 그 면세 품목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의료 보건 용역 면세가 되고요. 여객 운송, 그러니까 시내버스죠. 시내버스 등이 되겠죠. 항공기, KTX, 택시, 전세버스 모두 다 이거는 과세입니다. 과세. 또 어떤 것도 있나요? 가공되어지지 않은 1차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산에서 나는 것들은 전부 다 면세 대상이죠. 맞죠? 자, 기출문제 상에서는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맞죠? 갈비 세트, 굴비 세트 예, 모두 다 면세 품목이에요. 근데 통조림은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통조림은 과세 품목이 됩니다. 자, 그 도라지즙, 배즙은 면세 품목이 됩니다. 도라지즙, 배즙은 면세 품목이 되는데 도라지, 배즙, 도라지랑 배를 섞었어요. 네. 도라지랑 배랑 섞었어요. 이러면 이제 가공을 했다 보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면세가 아니라 과세로 봅니다. 과세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게 또 있나요? 예, 금융보험 이런 거 좀 다 면세 품목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그죠? 산후조리원도 면세가 되겠습니다. 산후조리원도 면세가 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 등이고요. 금전으로 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금전 이외의 대가는 시가로 시세로 보는 거죠. 그래서 토지 같은 걸 수치로 맞아 토지를 자산 수증 이익 토지를 무상으로 받으면은 그 시가만큼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죠. 자가 공급 등이 있고요. 과세 표준에 포함된 금액은 장기 할부 판매나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의 대가 일부분을 받는 운송비, 포장비, 짐을 내리는 하역비, 운송보험료 등은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NOD 할인액은 뭐예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죠. 국고보조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도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자, 세금계산서 있죠.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 사업자 등록 맞죠? 물건을 파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회사 이름, 공급받는 사람은 사업자 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명칭 없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얼마에 파느냐, 부가세액, 그 다음에 작성연월이죠, 맞죠? 물건을 언제 줬는지 공급연월일은 필수가 아닙니다. 작성연월일, 부가치세 세금 계산서는 언제 작성인지 작성연월일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예,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닌 경우들은 상관이 없고요. 이건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구접대비 맞죠? 구접대비 현 기업 업무 추진비
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부 다 공제 불가능해서 불공채죠, 불공. 근데 또 전부가 아닌 건 뭐예요? 뭐 화한, 맞죠? 화한이나 구입비 세트, 뭐 가입비 세트, 1차 신용품도 있죠, 맞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면세가 되는 거죠, 면세. 품목 자체가 면세 품목이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맞죠? 해외에서 수입 명세서, 맞아. 수입 명세서가 있는 품목을 샀어요, 맞죠? 하지만 이 자체가 면세 품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뭘로 봐야 돼요? 똑같이 면세죠.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수입 명세서가 있어도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항상 품목 기준으로. 지금 현재도 기업 업무 추진비, 옛날 접대비, 현재 기업 업무 추진비도 보는 어떤 대상인 것도 물품 자체가 뭐예요? 면세 품목도 있죠. 면세 품목도 어쨌든 품목에 맞춰서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수입 명세서가 있다도 면세 품목인 경우에는 면세로 잡아야 됩니다. 자, 등에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코드 번호가 있고요. 네, 관련된 문항들 풀기에 앞서서 그쵸. 간이가세자는 이전 연도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 대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입 사업자도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간이가세자 무조건 하는 거 아니고 본인이 간이가세자 희망하면은 간이가세사를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1억 400만 안 돼도 난 일반 과세자 하고 싶다면 일반 과세자 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대신에 세금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뭐 간이가세자에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 여러가지 혜택들이 좀 주어지죠. 좀 번거로운 과정,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로서 번거로운 과정들이 좀 생략됩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는 일단 법인은 무조건 발행해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종전 이전에는 그쵸 1억이었지 1억. 원래는 1억이었는데 1억에서 어떻게 되나요? 8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접대비가 기업업무 추진비로 바꿔줬다는 거죠. 자, 부가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의 특징이 아닌 것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 6가지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요? 소비지구 과세원칙, 간접세 맞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네요. 1번 되겠습니다. 자, 간접세죠, 간접세. 네, 누진세는 세금이 이렇게 누적된 것을 얘기도 하고 소득세법과 같이 맞죠? 부가세는 단일세율이 단일세율 맞죠? 그래서 1번, 4번 되겠고요. 자, 물건에 붙는 세금이고요. 4번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우리는 물건을 구입, 맞죠? 재화의 수입,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김되고 오는 것을 부가세법이라 하죠. 공급이죠. 자, 5번에 보겠습니다. 간접세입니다. 6번에 비영리 자체도 영리, 비영리, 학교 법인도 맞죠? 학교도 사업자들 낼 수 있다 했어요. 맞죠? 비영리 단체에서 무조건 부가세 납세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은 면세 사업자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도 보지 않습니다. 재화와 용역을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게 다단계 거래세라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을 20일 이내로 해야 됩니다. 본점에서 전체 지점을 관리할 수 있는 일괄 발행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납부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단위. 그러니까 회사 단위로 해야 돼요. 회사 단위 맞죠? 지점별로 맞죠? 해야 되나? 사업주 단위로 혹은 총괄 사업장 그러니까 본사 단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원칙이 나왔죠?
7번에 있고요. 우리가 소득세와 부가세가 있어요. 맞죠? 소득세는 사업 시작일부터 끝까지 되지만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돼요. 맞죠?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이거는 사업 시작이 맞죠? 사업 시작. 사업 개시라죠. 사업 개시일이죠.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죠. 자, 9월 1일날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럼 2기 과세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자,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은 재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9번에 의치하는 거 됐네요. 맞죠?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 그렇죠. 우리가 최종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것이 바로 이 부가세의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4번 생산지국이 아니라 소비하는 나라에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영세제도, 영세제도. 10번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은 상품권,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죠. 예, 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